오늘은 이제 우리 그 명지대학교 우리 학생분들하고 가져오신 소장품을 탐정해 보기로 합시다. 와. 제가 오늘 저 예쁜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새끼들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다르잖아요. 포장값이 비쌉니다. 만약에 가짜면은 저렇게 포장을 잘 갖고 와갖고 어떡하지? 저 포장값을 뽑아야죠. 하나씩만 포장값을 뽑겠습니다. 청사처럼 그래, 청사처럼. 네, 2점을 가져오셨는데 우선 이게 진짜냐 가짜냐부터 우선. 요건 보자마자 진짜네요. 진짜요? 예, 바로 진짜. 바로. 왜 진짜요? 왜? 요거 붙었잖아요, 요거요. 예. 요거 모래가? 자연적으로 붙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요건 진짜. 네, 진짜. 그리고 아. 맨들맨들하잖아. 네. 인기가 잘 흐르고. 네. 근데 요것도 진품이에요. 근데 왜 진품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저 안에 지금. 제 자연 색깔. 유약이 저걸 잘안 묻은데 유약 처리를 잘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광이 예. 진품은 맞는데 광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해저에서 예. 올라온 것 같아요. 해제에서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예. 사용은 아마 세필 붙이는 그걸로 필세. 필세로 필세? 사용하는 거. 예.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으로 묻힌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진짜를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바닥 보시면은 네. 그 박혀있는 흙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 네, 모래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타락기가 와 있고 와 있고. 네. 요거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감정을 하면서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감정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저한테 하루에 감정이 들어오는 게 수백 점이 감정이 들어옵니다. 댓글을 다 달아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카톡으로 들어오고 뭐 메시지로 들어오는 걸 감정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짜들을 이렇게 많이 사는구나. 감정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에 90%가 가짜예요. 지금 우리 학생분들도 지금 이렇게 감정하시는 거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제가 감정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조선시대 때 15세기. 이거 조선시대 초기 거예요, 초기 거. 600년 된 거예요. 600년. 요 색깔, 이 색깔을 잘 봐두셔야 돼. 예, 요 색깔을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요 색깔 자체가 15세기 때 아주 유행됐던 색깔이에요. 전국 어디에서 만들든 거의 백자는 거의 다 이 색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색이 아주 좋은 눈 같은 그런 네. 그 설백색. 네. 관효삭이라고 해서 다 그 색깔은 또 아니에요. 관효색깔도 또 이런 색깔이 있어요. 이 기물은 관효삭이에요. 진품 틀림없는 거예요. 왜 관효삭이라고 하냐면 이 입술 같은 거 만든 게 지방류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관효라는 거는 즉 관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감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피부가 보면은 피부가 아주 곱잖아요. 네, 맨들맨들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손자국이 없어요. 네. 이걸 빚을 때 물 내리다가 발로 차서 이걸 빚잖아요. 손을 빚잖아요. 그럼 손자국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류에서는 손자국이 나도 그대로 유약 올려서 그대로 거예요. 근데 관효에서는 절대 그런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 가죽 수건이 있어요. 네. 이 도자기 피부를 곱게 하기 위해서 가죽 수건으로 나가서 이걸 문지릅니다. 그래서 손자국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일반 우리가 이런 천 같은 거를 문지르면 비단이나 이런 거를 문지르면 비단에 그 또 결이 있습니다. 네, 그 자죽이 나와. 네. 근데 우리가 이 독일에서 그 안경 렌즈를 깎을 때 마지막 손질을 할 때는 끈하게 이제 손질을 한단 말이에요. 마모제를 파우더하게 연마제를 손에다 발라갖고 그거 닦는데요. 일종의 깎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듯이 이 가죽 수건으로 문지르게 되면 이렇게 곱게 나와. 그래서 여기 아주 피부가 아주 곱잖아요. 그래서 이건 관효삭이가 아니면 이런 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모래예요. 네. 모래를 이게 자연으로 붙었다고 우리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모래를 깔아놓은 상태 위에다가 올려놓고 거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떨어져요. 이게 모래를 안 깔아놓은 데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유약이 여기 묻어있기 때문에 다 달려붙어요. 그래서 텀벙 적셔서 이제 유약을 다 발라가지고 마지막에 물닦기라 해서 여기를 닦습니다. 이 굽을. 그래야지만이 저거에 붙질 않아요. 바닥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모래를 깔아놓고 군 거예요. 관효사기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바닥을 갖고 있는 그런 모래가 낀 바닥을.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모래가 좀 심하게 많이 붙어 있는데 모래가 아주 적게 붙어 있는 게 주로 많죠. 요 정도의 이쁘게 만들려면 관효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15세기 때 관효사기가 틀림없습니다. 요건 이제 잘 모르신다고들 하시는데 요것도 일종의 관효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19세기 때 관여사기예요. 근데 우선 피부가 곱잖아요. 예. 이게 지방료 같으면 이렇게 피부가 고울 수가 없어요. 색깔은 이제 중급이에요. 유약 자체가 청류인데 색깔 나오고 있어. 투명하게 하게 되면 이런 푸른 빛깔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색깔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유약을 적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우리가 말을 이제 설명을 한다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끄집어낸다거나 이 유약에 담궜다 꺼내는 그 시간 차가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이걸 유약 통 속에다 넣었다 꺼내면은 꺾여 올라요. 유약이. 그래서 이건 도자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살짝. 무거워. 네. 이 유약이라는 게 이쪽이 유리예요. 이쪽이 유리이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들어보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청색이 많이 비치잖아요. 요게 10개 발렸으면은 색이 아주 좋은 색인데 요게 유약이 너무 두껍게 발렸기 때문에 지금 청백색이 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이 크기에서 이렇게 무거운 게 잘 없어요. 들어보세요. 찍어내. 네, 묵직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19세기 때 관효사기죠. 주로 이제 경기도 광주 예. 분원리. 예, 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원요를 이제 분원에서 만든 광주 거거든요. 원래 분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지역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자체는 분원. 그러니까 관효사기를 만드는 장소를 우리가 분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분원초등학교 지역으로다가 가마를 옮기면서 그때부터 분원가마 그러죠. 아, 정말? 지역이 분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다 진품, 두 분 다 진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할 때 부항단지라고 부항단지. 부항 어떻게 뜨는지 알아요? 어떻게 뜨는지 뭐 보기는 봤어요. 나도 본 적은 없는데 그 향불이나 네. 약 속에 이제 불을 이제- 덤겨서 조금 이제 불을 덤겨 넣어놓으면은 뜨거우면은 공기는 팽창해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이 진공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예. 그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붙이면 사람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부항단지. 아. 예. 자, 아시겠죠, 이제? 예. 자,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가격. 가격이죠. 가격이죠. 저쪽 거는 뭐 했었나요? 똑같은 부항이에요. 똑같은 아니죠. 부항. 이건 필세입니다. 아, 피세요? 예. 아. 근데 명칭은 부항단지라고 해도 실제로 사실은 사용하시네. 뭐 필세로도 사용하고 예, 여러 가지 약도 약도 넣고 해서 작으면 약코나 하기도 하고 그래야 그럼요. 필요해서 그냥 요건 15세기, 요건 19세기예요. 이제 가격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땡땡 옥션에서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가 산 건데 15세기 분원가마라고 제가 알고 샀고요. 이거는 네, 19세기 분원가마라고. 관료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둘 다 과제예요. 네, 지방가마보다. 저건 제가 처음부터 500이라 생각했었어요. 아. 필세는. 네, 필세는 처음부터 오, 500이라 생각했었어요. 저쪽에 필세는 이제 원래 또 우리가 문방 사우를 예. 쳐주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예. 네. 뭐 연대도 뭐 500년 이상 된 밑변이 예, 됐으니까. 필세니까 한 800. 좋아. 이게 800. 네, 그 부항단지. 약호는 이제 저런 기물은 또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은 저 경매에서 사셨다니까 알려줘도 좋아. 네, 저거는 15세기 거라서 좀 비싸게 네. 그 15%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고요. 아. 500만 원. 네, 요거는 수수료 포함해서 그럼 되죠. 35만 원. 아, 35만 원. 요게 100만 원? 네, 100만 원. 아, 요게 35만 원. 이 우리 고미술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경매 같은 데서는 지금 경매되는 가격 같은 게 어떤 때는 좀 비싸게 나온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싸게 나오는 때가 있고 예. 경매에서 나오는 가격은 사실은 들쑥날쑥해요. 예. 경매에서 사시는 가격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수가 좋으면은 이제 싸게 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하는 가격은 정말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런 가격이 아니고 정말 저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가격에 팔리고 사는 가격입니다. 예. 지금 두 개 다 흠이 없어요. 어디 깨지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 필세로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한다면 요거 한 300만 원 정도가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돼야지만 되고 또 되는 거예요. 예. 필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초기 필세, 저기 양파 모양 생긴 거 있죠. 예. 그게 제일 그거 많아요. 있어요. 요 시기에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양파 모양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통 보면은 한 150 내지 200 정도는 다 거래가 돼요.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더 특이한 형체고 우선 입술이 너무 잘생겨서 이런 건 이제 가격이 좀 높이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부항단지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색깔이 아주 좋으면은 유약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정말 유백색으로 빠졌다면은 이거 못지않게 가격이 뭐 300만 원 이상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요건 약간 색깔로 좀 빠져요. 청백색이야.
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걸 정말 잘 사셨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쩌나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렇게 세상에 흔하게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사실 때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해가고 사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이제 그 감정 의뢰 들어오는 물건들 보면은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네, 조심하셔서 잘 사시다 보면은 이렇게 횡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저한테 많은 두 거예요. 분이 네. 맞췄으니까 두 분 하나씩 드리세요. 아유. 우리 저 황현보 씨는 오늘 이렇게 감정 의뢰하신 물건이 참 횡재를 했어. 네, 우리 예쁜 애들 예쁜 옷도 입혔는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문 TV에 출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로 나와서면 사진하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출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 그 물건은 되도록 저한테 감정전 좀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명지대학교 우리 학생분들하고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나 알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주로다가 오늘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만 이렇게 쭉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시니까 보시면서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저 이상원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